신호점입니다. G80입니다. 스크래치로 인한 부분 도색할 겁니다. 색깔이 약간 검정색 계열이라서요. 색상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분 도색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 스크래치는 뭐 티가 조금은 나는데 기존의 도장면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부분 도색도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 등은 2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램프가 그냥 차주님은 지거 그냥 그대로 쓰고 펌펌한 부분 도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범버 부분 도색 시작하는 영상에 이어서 이제 도색하기 전에 외형부분 끝난 거 보여드립니다. 스크래치 부위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스크래치가 요 정도 나면요, 이제 그거에 한 2배 정도 이상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외형 복원이 다 됩니다. 여기 안쪽은 어차피 끊을 게 없기 때문에, 부분색 끝이 없기 때문에 범버가 가장자리 끝까지 샌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색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테이프로 싸고 합니다. 부분 도색하면 티가 나는 부위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스크래치 난 부위가 티가 나는 게 아니고요, 부분 도색이 마무리 지어진 부분, 범버의 가장자리 끝까지 칠하니까 티가 안 날 거고요. 여기는 도색을 끊기 때문에, 도색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도색을 마무리 짓는 이 경계 부위가 티가 날 겁니다. 또 티가 나는 부위가 여기 지금 저희가 테이프를 쌌어요. 테이프를 아무리 깨끗하게 싸더라도 원으로 쌌기 때문에 페인트가 조금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사이에. 요런 부분이 티가 나는 거고,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스크래치 부분은 티가 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분 도색의 사람들이 색깔 차이가 나냐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칠 다 하기 때문에 색깔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부분 도색 마무리 진 부위가 조금 티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도색을 하는 중간 영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80 부분 도색 영상 시작합니다. 이제 부분 도색을 시작합니다. 이 범버 오른쪽은 도색을 다 할 거니까 끝까지 다 뿌리는데요, 왼쪽 부분색 끝나는 부위는 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페인트를 여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뿌리는 겁니다. 이거는 2번을 도색을 합니다. 2번.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씩 변했죠. 이게 이제 G80의 본연의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인데요, 검정 색깔을 중간에 여기만큼 다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이 나는 클리어 코트를 뿌리는 겁니다. 네, 1차의 색상은 PH3이라는 색상입니다. 부분 도색을 하게 되면 베이스 코트는 이 정도 이렇게 또 뿌려줍니다. 최대한 왼쪽으로는 페인트를 많이 날리지 않고요, 최대한 오른쪽 바깥쪽으로만 페인트를 날립니다. 이렇게 되면 도색의 이제 1차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2차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가 되면 페인트가 이제 완전 다 마릅니다. 이 페인트가 완전 다 마른 다음에 이제 클리어 코트, 광택이 나는 투명 페인트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건조를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이제 건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페인트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바깥쪽으로만 페인트가 갑니다. 보통 이 베이스 코트는 아니면 전문 용어로 뭐 부산 사투리인지 어떤 전문 용어로는 도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회색 페인트가 이제 서페이스가 붙어져 있었는데요, 회색 페인트가 얼마나 은폐가 잘 되는지에 따라서, 은폐가 잘 되는 경우에는 뭐 한 2번, 3번, 은폐가 안 되는 경우에는 6번, 7번, 뭐 10번까지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색상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외형 복원했던 게 은폐가 잘 되면 빨리 도색이 끝나고 페인트도 적게 들어가는데, 은폐가 잘 안 되면, 저희 뭐 용어로 도마리가 잘 안 가면 6, 7번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은폐가 조금 적당히 되는 편이라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금 뿌릴 때 보시면 부분 도색이기 때문에 이쪽은 과감하게 다 뿌렸지만, 이 부분색이 끊기는 부위는 항상 바깥쪽으로만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가 더 날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싸서 도색을 하면서, 페인트가 날린 부위는 똑같이 신나라는 걸 뿌려가지고 색깔이 티가 좀 안 나게끔 더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도색을 하면서 이렇게 먼지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를 떼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또 건조시킨 다음에 클리어 코트를 뿌립니다.
이런 걸 복가지 신나라고 합니다. 블렌딩 신나라고도 하고요. 전개 부위를 티가 안 나게끔 해주는 페인트입니다. 사실 전체 도색보다 부분 도색이 더 어렵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도 많아요. 페인트는 조금 적게 들어가지만 테이프도 다 쌓야 되고, 그러니까 부분 도색보다는 저희는 전체 도색이 사실 더 낫습니다. 부분 도색이 기술력도 요구되고 도색하고 나서 광택도 내야 되고 해서 도색보다는 저희는 부분 도색보다는 전체 도색을 선호합니다. 부분 도색과 전체 도색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광택이 별로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광택이 이제 조금씩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 부위 보면 이쪽은 아예 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리어 코트를 뿌릴 때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힙니다. 지금 이제 클리어 코트 이제 투명을 뿌립니다. 여기 좀 보면 다시 아까 마스킹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졌고요. 이제 지금 광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색을 하면 광이 납니다. 저는 이게 부분 도색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면 페인트를 여기를 뿌리는데도 아래쪽으로 페인트가 내려가지만 페인트가 엄청 많이 날립니다. 내려가는 걸 봤었겠지만 그래서 열처리 부스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인트가 끊기는 부위는 이제 복가지 신나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고요. 저 부위를 저는 이제 마지막에 광택을 내는 겁니다. 마무리된 영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그 부분 도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고 부위가 여기였는데요. 사고 부위는 이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 여기 광이 하나도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기스 난 것처럼 돼 있죠. 그리고 부분 도색이 마무리 지어진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좀 보면 이렇게 좀 맨들한 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맨들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면은 많이 꺼끌꺼끌해집니다. 좀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놨냐면 부분 도색은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범퍼를 탈거해서 전체 도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지가 앉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먼지가 몇 군데가 앉아가지고 제가 샌딩 작업을 해놨습니다. 샌딩 작업해서 광택을 낼 겁니다. 광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부분 도색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희 같은 이제 공업사에서는 전면 공장에서는 사실 부분 도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실 전체 도색은 도색에서 그냥 달면 끝인데 부분 도색은 이런 밑작업까지도 해야 되고 광택 작업도 하고 해야 돼서 나름 전체 도색보다는 조금 더 고급 기술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차주님들은 부분 도색하니까 더 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희 공장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분 도색도.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작업 다 해서 나갑니다. 먼지 같은 것도 큰 거 있으면 다 잡아서 나가고요. 부분 도색하면 광택까지 다 깨끗하게 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고, 사실 근데 부분 도색하면 사실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저희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열처리 부스가 2개 있지만 하루에 도색할 수 있는 차의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한 대가 들어가면 어차피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도색이든 뭐 200만원짜리 도색이든 열처리 부스에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부분 도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블로그 보고 오고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좋기도 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더 큰 수리를 위해서 미래를 보고 그냥 이런 건 사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도색은 차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싸게 안 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이해는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요거 광택 다 내가지고 완료 작업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분 도색하고요. 광택까지 다 냈습니다. 티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비스로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좀 많았었는데 조금 닦아가지고 샌딩질해서 광택을 좀 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스크래치가 이 부분에 많이 났었어요. 보면 이 부분은 티가 뭐 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부분 도색은 스크래치 난 부위가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센서 사이에 이렇게 고무 사이에, 근데 이거는 그나마 마스킹이 좀 잘 돼서 괜찮은 편이고요. 요런 데서 티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요런 센서, 그 다음에 여기 테이핑한 곳. 근데 여기는 이건 제가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티가 좀 안 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먼지 있던 부위는 깨끗하게 됐죠.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기 칠 날렸던 부분, 광택이 아까 많이 없었죠. 광택 내가지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불빛을 비춰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비추고 하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빛을 비추면 딱 광이 딱 안 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광택 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분색 티가 거의 안 나게끔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사실 티가 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일 정도로 해놨고요. 여기 아래쪽도 티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뿌연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칠이 날린 부분 여기 중간 부위 여기는 광이 좀 많이 나고요. 여기가 조금 안 납니다. 여기는 광택기가 조금 들어가기 힘든 부위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건데 조금 티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모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부분색에도 티가 안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거 먼지 잡는 샌딩 작업, 광택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몇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배웠어요. 제가 광택 내고 샌딩하고 이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도색하고 샌딩하고 광택까지 먼지 잡는 작업까지 뭐 칠이 흐를 수 있는 거 잡는 작업까지는 사실 거의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정비 공장에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도장 기술자긴 하지만 기술자 하면서 제가 광택을 더 또 심도 있게 배워가지고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초보 이상은 됩니다. 중수 이상은 돼서 이 정도는 제가 다 해결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티가 안 나게끔 됐습니다. 부분 도색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단점은 뭐 중간중간 티가 날 수 있고 이게 조금 날린 부위가 나중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되면 이런 데서 칠이 조금 뭐 하얗게 변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되질 않을 거고요. 장점은 이제 기존 도형면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본칠이니까요. 여기는 저희가 도색을 한 거고요. 뭐 자세히 봐도 제가 먼지 잡은 작업까지 다 했기 때문에 큰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도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지만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G80 부분 도색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신호정비TV의 홍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